네,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입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을 드리자면은 그 사용자 층의 직장 폐쇄가 어떤 경우에 좀 정당하고 합법적이라고 할 수 있나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주 기다리는 사용자의 직장 폐쇄는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조의 쟁의 행위가 개시된 이후에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직장 폐쇄를 할 경우에는 행정관청에다가 반드시 사전에 신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조건만 충족하면 됩니까? 대법원 판례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판례상. 이제 판례라든지 학설상으로 저희들도 지지하고 있습니다만은 방어적, 수동적 형태로 직장 폐쇄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노사가 그 조건만 따지고 보면 사용자가 아무래도 교섭할 때 대등한 위치에 안 있겠죠. 노동자 측이 훨씬 좀 불리한 조건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노동자의 쟁의권은 적극적으로 이제 보호를 하고 있는 반면 원래 사용자의 쟁의권은 그렇지 아니한데 만약에 노동자의 쟁의행위가 사용자 측에 혁격한 어떤 피해를 준다고 하면 그러니까 노사 대등이 오히려 역으로 무너질 때 방어적으로 직장 폐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생각 견해가 다르십니까? 대체로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교섭력이 꼭 어디가 약하다 이렇게만 획일화돼서 결론 내릴 수는 없고요. 그렇죠. 각각의 그러니까 사정에 맞게 네. 노사 대등의 원칙이 지켜지게끔 하는 것이 그렇죠. 노사 대등의 원칙이라는 거에서는 동의를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난 7월 27일에 SJM과 만도에 용역 깡패를 동원해서 직장 폐쇄가 이루어졌는데요. 그 사실 알고 계실 거고요. 네. 지금 만도의 경우 8월 8일에 노동부에서 그 직장 폐쇄를 철회하라는 지도를 했고 8월 14일에 또 직장 폐쇄가 풀렸습니다. 그런 반면 SJM은 현재도 계속 직장 폐쇄 중입니다. 직장 폐쇄 지도를 안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만도의 경우에는 노조도 쟁행위를 철회를 했습니다. 업무에 복귀를 했기 때문에 직장 폐쇄를 지속해서는 안 되는 것이 너무나 명확한 사항이고 SJM의 경우에는 만도와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 현재 노조도 쟁행위를 하고 있고 철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도의 직장 폐쇄 철회 지도가 쟁의행위를 멈추겠다고 한 그 입장 표명 뒤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직장 폐쇄를 철회하라는 지도가 있은 후에 쟁의행위도 철회했고 만도의 경우에 노조도 쟁행위를 처리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회사에다가 직장 폐쇄도 그렇다면 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지도가 이 사후적으로 일어났습니까? 거의 같이 그 상황을 감안해서 네. 즉 노조의 쟁행위 의사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확인됐기 때문에 동시에 직장 폐쇄 철회 지도도 한 것이죠. 네, 동시에 이루어졌네요. 신기합니다. SJM의 경우에 6월 27일부터인가 합법적인 쟁의행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전면 파업이 없었고요. 부분 파업이 있었고, 많은 언론, 일면을 장식을 했던 야만적인 폭력, 침탈이 일어났던 27일 전에, 26일까지도 그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었죠. 예, 그런데 이런 한 달 동안의 부분 파업이 사측이 직장 폐쇄를 합리화할 만큼 현격한 어떤 노사 대등을 깬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의원님, 쟁의행위 파업이라는 것이 꼭 전면 파업만은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요. 네, 그러면 그 부분 말을 빼고요. 예. 그러면 그때 직장 폐쇄가 합법화될 만큼의 어떤 현격한 힘의 균형이 깨졌습니까? 이렇게 경우.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SJM의 경우에는 노조에서 쟁의행위를 처리할 의사가 없고 현재도 파업이 진행 중인 그런 상황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에 대한 대항행위인 직장 폐쇄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안 맞는 측면도 있다는 것이죠. 사측의 직장 폐쇄는 어떤 교섭의 도구로 쓰여서는 안 되고요. 쟁의기가 계속됐는데 노사 대등한 교섭할 수 있는 어떤 힘의 균형이 깨졌을 때만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쟁의권은 아까 같이 교섭의 도구나 아니면 노조 활동을 무력화하는 방법으로는 쓰여서는 안 되는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한 달 동안의 그 부분 파업이든 전면 파업이든 그 쟁의 행위가 SJM 사측의 직장 폐쇄를 합법적으로 여길 만큼 정말 사측에 현격한 피해를 끼쳤냐고 보냐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그 노조의 쟁의 행위가 개시된 이후에는 회사 측의 직장 폐쇄도 가능하기 때문에 따라서 그 상황에서는 노조가 쟁의 행위를 처리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측의 직장 폐쇄를 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측면입니다. 아니, 여러 가지 특히나 현재도 여러 가지 판례에서 케이스마다 아니 이게 너무 파업이 오래되고 사측이 정말 회사의 어떤 존립이 위험을 가질 만큼 그런 뭐 경제적 물리적인 이런 피해를 끼쳤을 때는 직장 폐쇄가 허용이 되죠. 하지만 직장 폐쇄가 그러니까 쟁의행위를 철회할 의지가 없다는 게 계속 직장 폐쇄의 어떤 이유로 들고 계시는데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그 교섭에 있어서 노사대 등의 원칙하고는 다른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SJM 얘기를 잠깐 더 하자면 지금 노동부에서 그 대체 근로에 대해서는 그 지도도 했고 또 만약에 어길 시에 사법 처리 예정이라는 게 이게 한 열흘 전에 받은 조치 사항입니다. 그리고 둘째 들어와 있는 SJM을 지금 그 관광 비자로 들어와 있는 남아공 이런 노동자에 대해서도 이건 대체 근로 위반이다. 그리고 사법 처리를 만약에 지도에 응하지 않을지 사법 처리하겠다고 해놓았고요. 그 다음에 사측이 노조 사무실 출입 못하게 했는데 이건 아무리 합리적인 직장 폐쇄라도 있어서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시정 조치하라고 했고 이 역시도 이행이 안 되면 사법 처리 예정이다. 이런 내용 지금 현재 이게 노동부에서 조치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들은 잘 이행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컨택터스의 불법이라든지 또 불법 파견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 요구를 하고 지도를 하고 지금 현재 대부분이 이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판례에서도 결코 부분 파업을 한다라고 해서 전 부분 파업 말씀드린 게 아니고 교섭에 의한 노사 대등 원칙 아까 처음 동의하신 부분 얘기하고 있죠. 그 판단은 굉장히 종합적입니다. 즉 노조의 파업에 대한 회사 측의 직장 폐쇄는 대항 행위로서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이제 판례로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인 것이고요. 그 파업과 직장 폐쇄 그 자체만 가지고 교섭력으로 그럼 이렇게 지금 SJM의 현황에 대해서 아직 그 파악이 제대로 안 됐고 판단일의 근거가 부족하시다는 겁니까? 시일이 좀 부족하셨냐고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법령을 가지고 보았을 때 정부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지도를 해야 되는데 네. 대항적 방어적 의미의 직장 폐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도할 만한 근거는 약하다는 것입니다. 방어적 직장 폐쇄를 뭐라고 하시죠? 현재로서는 네. 노조의 쟁의 행위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직장 폐쇄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어느 일방은 계속하고 있는데 다른 타방에 대해서 그만두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는 것이죠. 회사의 경영 상태라던가 그런 걸 보시면 되지요. 생산이 뭐 1년이 그러니까 직장 폐쇄가 1년이 이루어져서 지금 죄송합니다. 지금 다른 업체들 좀 얘기할 텐데 직장 폐쇄를 한 1년이 하고 그 도중에 이제 쟁행위를 그만두겠다 들어가겠다고도 하고 있는데도 직장 폐쇄를 처리하지 않고 그런데도 지도를 계속 안 하십니다. 근데 노조가 뭐 와해되거나 이랬을 때 아주 뒤늦게 조치를 하고 직장 폐쇄를 푸는 경우가 뭐 KEC나 발레오만도나 만도나 상신브레이크나 유성기업이 다 그랬는데요. 현재 SJ의 경우에는 노조가 아직 탄탄합니다. 이것 때문에 혹시 지도를 미루고 계신 건 아닙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오해 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도할 수 있는 근거만 된다 그러면 왜 하지 않겠습니까? 네, 대체 근로에 대해서 시정 조치하라고 하셨고요. 그런데도 지금 노조의 쟁의행위가 죄송합니다. 지금 사측의 직장 폐쇄가 아직 뭐 합법적인다 아니다 볼 수 없다는 부분하고 노조의 쟁의행위도 여전히 뭐 불법이다 합법이다 판단이 안 서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노조의 쟁행위를 불법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이죠. 예. 마찬가지로 회사 측의 직장 폐쇄도 그게 방어적인지 현재 상황에서는 공격적인지 불법으로 볼 모르는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방어적인지 공격적인지 판단이 아직 안 서셨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결정이 안 났다는 말씀이시죠? 아니,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네. 방어적으로 법을 보시면 네. 노조가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는 회사가 직장 폐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공격적인 직장 폐쇄가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근데 판례상으로도 그렇고 학설상으로도 그렇고 방어적 의미의 직장 폐쇄는 인정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 SJM 사측의 경우에는 방어적 직장 폐쇄를 한다고 판단을 내리신 겁니까?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SJM 사측의 직장 폐쇄가 방어적이다. 공격적 직장 폐쇄라고 단정하기에는 이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러면 볼 그런 근거가 판단이 너무나 서기 전까지는 직장 너무나 폐쇄 자체를 없다라는 하면 안 것이죠. 되죠. 그런 판단이 서기 전까지는 이분들이 직장 폐쇄를 결정도 되기 전에 대치근로는 안 된다. 뭐 노조 사무실 출입할 수 있다 이렇게 됐는데 직장 폐쇄에 대해서만 결정이 안 나는데 이분들에게 그 부분만 판단을 뒤로 유보한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판단을 유보한 것이 아니고 현재로서는 공격적 직장 폐쇄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판단한 것입니다. 아, 방금 현재까지는 네. 방어적 측면의 직장 폐쇄 측면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렇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 상황이 대단히 안타까운 것은 분명한 일이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노사를 지도하면서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지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마무리해 주세요. 공격적 직장 폐쇄로 단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현재까지로 봤을 때는 방어적 직장 폐쇄의 범주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도를 못하죠. 만약에 방어적 직장 폐쇄가 아니라면 제가 감히 그냥 있겠습니까? 다른 조치 다 한 거 마찬가지로 조치하죠. 법적 요건이 지금 충족 여부를 보시면은 의원도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판례들이 있고요. 같은 법적 요건에 의해서 상당히 된 것들입니다. 그 다른 판례도 제가 하나 보내드릴까요? 다른 판례 경우에는 성격한 다른 판례도 갖고 있고요. 예, 아시겠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SJ는 그런 경우란 말씀이시죠? 현재까지 상황으로 봤을 때는 방어적인 직장 폐쇄라고 보신다는 거고요. 현재까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오랫동안 노동 네. 노동부에서 일하셨다고 해서 의심스럽고요. 알겠습니다. 뭐 견해차가 있을 수 있겠지만 나름대로 중립적으로 판단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오해는 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인간적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마무리해 주시고요. 정하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영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